네,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연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위암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병동에서도 올라오신 것 같고 또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다 치료가 끝나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요.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가지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이제 수술을 하신 이 직후에는 만약에 위절제 여기서는 수술을 하신 직후에는 전체 절제 수술하셨든 부분 절제 수술하셨든 이제 수술에 따른 단계별 식사를 빨리 원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별 식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미음, 죽 이렇게 밥 나오는 그 단계에 환자분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를 많이 잘라냈으니까 이제 위에 있는 음식물이 갑자기 소장으로 내려가서 오는 그 좋지 않은 경험, 그걸 우리가 덤핑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덤핑 증상을 환자분이 한두 차례 겪다 보면 이제 먹는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먹기가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사전 지식을 좀 갖고 대처를 하시면 사실은 적응하기가 좀 쉬우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수술 직후에도 가능하면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량이 적어지니까 이제 미량 영양소, 그러니까 충분히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핍되는 영양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 결핍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술이 끝난 이후에는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식사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메스콤, 구토, 설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위암은 수술을 한 다음에 아직도 체중이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영양 불량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절을 하는 어떤 그런 상식을 좀 갖춰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식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맞을 때는 정말 식욕이 없어서 나는 안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음식을 나는 안 먹어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식욕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를 몇 끼니 그래도 많이 못 드시더라도 드시는 분과 그냥 나는 알아서 내가 가져다가 집에 있는 음식 먹어야지 그리고 조금씩 드시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식사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식욕을 내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지 몇 끼 규칙적인 좀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부터가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정상 체중이 유지돼야 되고 또 항암제 치료 시에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백질이 좀 많은 식품을 중점적으로 드시는 게 세 번째 중점 관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충분한 섭취를 통해서 약물의 사용이라든가 또 체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우리 인재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완치했지만 재발할 수 있는 어떤 소인이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무엇보다도 정상 체중 유지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위암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된다고, 재발 방지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식품들을 좀 선택적으로 섭취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고, 그리고 그런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게 바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생활 습관을 음주를 직접 안 하신다거나 흡연을 이제 금연을 하신다거나 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단계에서 사실은 그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환자분 혼자만이 지고 나갈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양 전문인들이 각 병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기적인 수술 직후의 영양 상담과 또 1개월 후, 3개월 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양 관리를 받다 보면 사실은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 식사의 섭취량이라든가 정상 체중으로의 회복이 되게 달라지고 또 무엇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가 이번 저희 병원 환자분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단계에서 정기적인 영양 상담을 꼭 받도록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면 환자분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그 시점에 꼭 오셔서 영양관리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술 직후 건강밥상은 그럼 과연 어떻게 차려야 되는가? 사실은 위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제 수술한 이후에는 2, 3일 있다가 바로 이제 미음과 같은 유동식을 드시고 이게 좀 나아지면 연식, 또 연식의 종류도 사실은 저희 병원은 그 초기에는 좀 더 잘게 다져서 좀 더 소화되기 쉬운 형태의 초기 위절제 후식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거보다는 좀 더 큰 그 크기의 크기로 잘라진 그런 위절제 후 후기 위절제 후 연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태의 진행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거에 따라 주治선생님이 결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희 병원에서 내보내는 식사인데 사실은 병원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 단순한 미음에는 거의 수분이 90%,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미음만 드리지 않고 칼로리가 좀 나갈 수 있는 이런 특수 식품을, 맥스유줄이라는 특수 식품을 포함해서 칼로리를 높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익힌 밥만 가지고 만든 미음이랑은 좀 다르고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간식죽을 드려서 초기 1단계 드시는 미음도 630kcal를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 초기 위절제 후식에는 그냥 연식과는 다르게 소화되기 쉬운 이런 연두부와 같은 또 고단백인 식품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야채도 푹 익혀서 잘게 다져서 이렇게 해서 드려서 사실은 간식죽과 함께 이렇게 드시면 1157kcal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3단계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해서 이렇게 1429kcal. 그래서 사실 이 나오는 식사를 다 드시면 이렇게 되지만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섭취량은 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술 직후에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술 직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 조심을 하시죠. 천천히 드셔서 가능하면 꼭꼭 씹어서 소량씩 자주 이렇게 드심으로써 하루 식사 섭취량을 늘리도록 하고 또 수술 직후에 상처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단백질 식품도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미음만 드시지 말고 나오는 음식을 골고루 다 충분량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섭취량이 그죠? 내가 이것밖에 못 먹었죠. 반 공기밖에 못 먹었지만 다음날 좀 상태가 좋아지면 한두 숟갈씩을 꼭 늘려서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환자분들의 노력도 같이 치료와 병행이 된다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죠. 항암 및 방사선 치료가 이제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입맛이 변화하고 설사, 변비, 면역 기능 저하 때문에 영양불량 상태가 많이 초래가 됩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그 균형 있게 영양 섭취를 골고루 드시는 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대사가 그쵸?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양불량이 초래된, 그래서 체중 감소가 너무 심해서 그 계획된 항암 치료를 계속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항암 치료 시에도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항암 치료 시에 만나신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증상별로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식욕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또 음식의 형태나 질감의 변화를 줘서 조금만 먹어도 좀 칼로리가 높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좀 되기 쉬운 그런 상태의 음식을 드리거나 또 식욕이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운 음식보다는 찬 음식이 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누워만 계시기보다는 가벼운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또 아까 임지은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요새는 잘 먹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위한 이런 음료 캔에 들어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젤리 같은 형태로 된 그런 특수식품도 있어서 단백질을 이런 젤리의 형태로 충분량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식품도 시중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입과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면 도움이 되는 음식, 주의해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받을 수 있고요. 메스꺼움, 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스꺼움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토스트나 크래커 같은 담백한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에서까지 영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하면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자, 아까 왜 식욕 부진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좀 식욕이 날까? 저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런 국수류가 환자분들이 좀 드시기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국수 중에서는 우리가 메밀과 같은 그런 국수는요, 사실은 다른 밀가루나 쌀가루에 비해서 단백질이 좀 높은 그런 생물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밀을 이용한 국수를 드시되 사실은 우리가 그 신선미나 상쾌한 탄산미가 같이 들어있는 동치미 국물 같은 것,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시원한 아주 추운 겨울에도 동치미 국물 한 숟갈을 먹으면 식욕이 좀 생기는 듯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김치의 유산균이 분비하는 물질이 사실은 유산균의 내산성을 증가시켜 줄 뿐 아니라 이런 음식의 신선미와 탄산미를 증가시켜줘서 환자분들이 좀 식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냥 죽만 끓여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을 아무리 한 그릇을 많이 드셔도 100칼로리, 150칼로리 이상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단백질, 식품, 또 야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특히 이 검은 깨 같은 칼로리 높은 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오랫동안 끓이면요, 지방이 많은 이런 그 검은 깨 같은 것들도 끓이면서 지방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셨을 때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소화가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이다 보니까 칼로리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쌀밥을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닭고기나 이런 것들을 넣은 닭고기 죽 혹은 볶음밥, 찹쌀 콩죽, 이게 좀 바뀌었네요. 찹쌀 콩죽, 볶음밥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쌀밥은 한 공기에 한 210kcal 정도 하지만 우리가 볶음밥을 이렇게 드시면 사실은 400칼로리 이상의, 그죠? 2배 이상의 칼로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죽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넣을 뿐 아니라 우유 같은 음료에도, 우유가 좀 소화가 안 되면 락토 우유 같은 음료에도 여러 가지 영양 보충제나 코코아 가루나 이런 것들을 넣는 그 자체만으로도 칼로리를 증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제가 막 칼로리를 많이 드세요. 고단백 식사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지 요새 분들이 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달 둘째 주에 위암 환자를 위한 메디컬 쿠킹 클래스가 안병원 2층 조리교육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1177에 예약만 하시면 아마 우리 병원에 그 진료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쿠킹 클래스에 참석을 하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우는 것까지, 어떻게 먹는 것까지, 조리 방법까지 배우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시중에는 여러 가지 영양 보충 음료가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럼 어떤 식품이 좋을까?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짠 음식, 뭐 이렇게 매운 음식, 또 가공된 것, 또 탄 음식,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고요. 그 외에 위암과 관련해서는 잎채소,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 같은 그런 거 말고 이런 그 전분이 적은 채소, 혹은 파, 마늘, 양파 같은 좀 아린 맛이 나는 아릴 함유 채소,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색이 짙은 과일이나 콩, 두부나 콩을 포함한 그죠? 이런 콩류, 또 셀레늄 함유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짠 음식이 왜 위험한지는 잘 아시죠? 짠 음식이 위 점막에 손상을 일으켜서 또 발암물질 함유 음식을 위 내에 과다 노출하게 되면 또 위암이 되는데, 소금의 과다 섭취 자체가 위 점막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와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탄 음식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 음식, 육류를 조리하면 사실은 이런 체내에 발암물질이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탄 음식, 그러니까 조리 자체에도 발암물질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태워서 먹는 숯불구이 같은 것들에는 훨씬 더 많은 발암물질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탄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햄, 소세지, 또 어묵과 같은 가공 육류 역시 발암물질의 하나인 N-나이트로젠 화합물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 마늘, 양파와 같은 아릴 채소류는요, 이런 알리움이라는 그 성분이 그죠? 위암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뭐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 또 항돌연병에서 효과 때문에 이런 음식이 많아서 요새는 뭐 양파즙을 먹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말더라도 평상시에 이렇게 양파를 충분히 이용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 과일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미국 암학회에서는 하루에 400 내지 600g,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김치를 빼고 400 내지 600g의 그 충분한 야채 섭취를 권장합니다. 왜 그럴까? 채소에는 비타민 C나 E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성 생리 활성 물질이 많아서 사실은 암 예방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큼 먹어야 될까? 자, 야채나 과일은 이렇게 5가지 색으로, 보라색, 하얀색,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의 그 5가지 색의 야채를 6가지 종류 정도 먹고, 그 외에 과일의 경우에도 하루에 2번 이상 이렇게 드시는 게 바로 400 내지 600g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김치가 섭취하는 양은 제외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셀레늄 고함유 식품이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암염증 작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잡곡밥도 최근에는 이런 식이섬유소가 충분한 그 음식 자체가 위 내에 발암물질을 빨리 배출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랑 그저 잡곡밥, 생선과 같은 그런 안전한 단백질 식품, 과일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 이게 바로 재발 방지를 위한 건강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는 제가 영양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방사선 종양학과 87명을 대상으로 한 번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랑 3번 이상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의 그 영양관리 결과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44명, 43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 시에 또 치료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렇게 추구관리 시에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3회 이상 영양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 후에 팔로업 추구관리 시에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시는 분이 원래 37.2%였던 것보다도 훨씬 많게 92.9%가 영양 상태가 양호하게 됐는데 그냥 혼자 알아서 그러니까 한 번만 영양 상태 그냥 간단히 받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한 50% 정도밖에는 양호하지 않았고요. 또 더 놀라운 것 중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양호하게 유지됐을까를 보면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량이 굉장히 처음과 유사하게 계속적으로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도 유지가 될 수 있었고 특히 단백질의 섭취가 오히려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삶의 질도 같이 평가를 했는데 3회 이상 영양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삶의 질의 지표가 굉장히 유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단지 저희 병원에서 일어난 결과지만 사실은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수술 직전부터 계속적인 관리 시에 영양 관리를 수시로 받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수술 시점 혹은 내가 치료 받을 때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 영양 관리도 같이 받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